네, 안녕하세요. 참,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제가 뭐, 이제는 뭐, 바람 잡거나 뭐, 무조건 좋다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쉬었다가 파이프롬 US 님이 이제 올리셨던 시각에서 이제 저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이런 거를 지금 그래도 몇 년간 채굴 하셨던 분들과 이제 최소한 뭐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도 확실히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시기 좋으니까요. 아,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가격이 변동이 됐는지, 어떤 제품을 이루고 있는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이렇게 몇 년간 2010, 별 볼 일 없었었죠. 좀 이따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파이코인 역시 제가 보면 짧으면 3년,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이후에 짧으면 3년, 2025년에 했죠. 짧으면 3년, 길어봤자 7년이면 세상에 알게 되고 그때 가격은 치솟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아마존 책방으로 시작한 아마존이 수익 구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책방에 파는 거는 뭐 별로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라임으로 해서 파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로 또 파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아마존의 플랫폼을 통해서 파는 AWS, 그리고 서드 파티 셀러 서비스, 이게 이제 플랫폼에서 다른 자기네들이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아마존의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하는 거죠. 요 서드 파티 셀러 서비스가 아마존의 두 번째로 큰 수익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책방에서 이렇게 뭐 많이 파는, 이렇게 많이 팔지만 이런 수익 구조를 다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파이프롬 US님이 본 것처럼 지금 얘네들은 인터넷의 웹 2.0의 아마존 모델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애플과 다른 암호화폐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그렇게 10년, 20년을 본 것이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별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나중에는 확확 벌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 역시 짧으면 3년, 길으면 한 7년. 근데 7년 이전에 이미 사람을 먼저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대부분 암호화폐는 확 서두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훌라락 거려서 돈 빼먹고 다른 암호화폐 만들고 하는데 아마 아마존에서 천천히 가는 길, 아마존의 끈기, 아마존에서 배운 그 끈기와 느리고 천천히 가는 전략을 배웠을 거라는 거죠. 정말로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지금 뿌리 내리는 것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사람을 모은 다음에 1억 달러짜리 파이 벤처스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서 이제 어떤 투자 은행이나 뭐 어디 펀딩이나 뭐 돈을 빌리거나 이런 벤처 캐피탈 펀드가 아니고, 이제 이미 커뮤니티에서 많은 체결을 해뒀으니까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에 우리 같은 저 같아도 파이 벤처스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파이와 법정 통화 일부를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여태까지는 뭐 클라우딩 펀드라든지 뭐 같은 거 할 때 삼성 뭐 어셋이라든가 어디 돈이 없으면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파이코인 갖고 계시는 분들은, 파이코인을 뭐 또 사시는 분들은 투자할 수 있다. 파이벤처스에. 가령 이제 뭐 세계에서 제일 큰 펀드 회사가 블랙락이잖아요. 레드핑크 회장의 블랙락에 투자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프리카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동남아시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동유럽, 남미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세계에서 제일 큰 블랙락 펀드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 블랙락에서 파이코인으로 투자 받는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죠. 엄청난 거죠.
그게 파이 벤처스라는 거죠. 이게 2000 그러니까 이 파이는 수익을 이게 6년간 7년간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러니까 끈기와 성공 전략 이제 파이 가격에 대해서 뭐 사람들 많이 얘기하고 뭐 저도 이런 가격에 많이 얘기했었죠. 저도 핵심을 볼 줄 몰랐죠. 그래서 그런데 아마존 보세요. 이게 1997년이거든요. 1997년인데 1997년 그 다음에 요게 2001년 요게 2001년 심지어 한 뭐 2005년 뭐 이럴 때까지 거진 아마존이 돈을 벌지를 못했어요. 돈을 벌지 못하고 그래서 가격도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1995년부터 200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7년 동안 돈을 못 벌고 회사 만든 지 7년 만에 딱 콩알 만큼의 돈을 2001년도에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2001년도에. 그게 요건 그게 어디 갔어? 네, 2001년도에 처음 돈을 냈어요. 집 돈을 벌었어요. 그것을 참 끈기와 성공 전략이 느리게 가자. 그러나 인프라를 확실히 만들자. 이거를 지금 파이코인이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아마존이 인프라 구축하고 대규모 여기서 이제 회사 인프라 구축하고 이 온라인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대규모 물류센터 만들고 이 서드 파티 뭐 셀러 서비스 같은 거 그다음에 기반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2006년도부터 이제 AWS 탄생에 여기에 지속적으로 하면서 제프 베조스가 월가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는 거죠. 네가 돈을 벌겠다라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은 거죠. 지금 니콜라스 부부가 우리 코어 팀이나 암호화폐 하는 이런 훌라닥거리는 사람들한테 욕 먹는 것처럼 욕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에 투자하면 망한다. 아마존 폭탄이라고 그랬다. 아마존 저거 거품 토스트다 저거 붕괴될 거다. 저런 식으로 돈을 쓰면은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돈 안 되는 이상한 것에 이제 하니까 그런데 1997년에 제프 베조스가 주주들한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돼 있대요. 모든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에서 부사장 하다가 창고에서 하는 거죠. 모든 것은 장기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만들었고 단기적인 손실은 감당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AWS 여기서 정말 했죠. 돈 안 남는 거 같이 보였던. 근데 지금 AWS는 수익의 대부분을 낳는 거죠. 여기서 2023년에만 900억 달러 벌었다니까. 파이 네트워크도 지금 그런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파이 네트워크도. 그래갖고 뭐 사람들을 이게 뭐 미국 제가 잘못 봤던 것처럼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오르는데 지금 알트코인 오르는데 그런 막 포모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장하는 걸 서두르지 않고 뭐 바이낸스 해야 되는데 업비트 해야 되는데 그런 조루증 환자 같은 일을 안 했다라는 거죠. 길게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막 주요 거래소에서 바이낸스에 상장하고 뭐 크라켓에 상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두르는 걸 전혀 안 한다라는 거죠. 전혀 니네가 하고 싶으면 해.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갈래. 라면서 아마존과 너무나 똑같은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막 광고 이런 거 전혀 안 한다라는 거죠. 화려하고 과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광고에 돈을 하나도 안 쓴다라는 거죠. 그 대신 여전히 KYC 프로세스, 고객 확인 프로세스하고 보안은 더 어렵게 만들고 내부적인 담은 더 높게 만들고 파이 발행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무나 읽어낼 수 있는 전략이 아니죠. 그리고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틈틈이 이메일 체크하고 라이브니스 체크하고 그러면서 지금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웹2는 아마존이 성공 전략을 만들었지만 웹 3.0은 성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바뀌는데, 이 사람은 인터넷이 생길 때 처음에 94년도에 인터넷이 생길 때 웹 1.0, 웹 2.0이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웹이 뭐예요? 거미줄이에요. 인터넷이 생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거미줄에 걸려놓고 얼마나 많이 잡아먹고 잡아먹혔는지도 몰라요. 웹 1.0, 웹 2.0, 지금 뭐 네이버니, 뭐 야후니, 뭐 구글이니, 웹이 거미줄이에요. 거미줄에 잡아먹히고 있으면서도, 뜯어먹히고 있으면서도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었잖아요. 세상 정보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웹에 변화가 온 거예요. 거미집에 거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거미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웹 3.0이에요. 웹 1.0, 2.0은요, 거미집을 쳐놓고 뜯어먹는 거예요. 그게 웹 3.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진짜 사람이래야 되고, 모든 걸 다시 만들어야 되고, 커뮤니티 만들어야 되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커뮤니티가 이렇게 힘을 갖도록 계속, 빠르다는 이유로 위대해지는 사람은 없다라고 해요. 뭐 손흥민 선수도 스프린트 몇 회 못 하잖아요. 빠르다는 이유로 잦은 방아 오래 못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천천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보게 되면 정말 몇 년간은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다. 97년도에 처음 흑자 내갖고 사람들한테 이제 2001년도에 처음 흑자 냈다. 여기서 흑자 내 이걸 계속 투자하고 인프라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감히 아마존한테 누가 뭐라고. 이 가격은 97년부터 2016년도까지 본 거예요. 제가 2015년도부터 이걸 했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를 한번 본 거예요. 파이도 지금 뭐 상장된 지 이제 한 석 달 됐는데, 이런 거에 후라닥거려 가지고는 큰 판은 못 먹는다라는 거죠. 큰 판은 못 먹는다라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성공하고 위대해진다. 라는 제프 베조스인데요. 그래서 아마존과 파이 네트워크의 느리고 꾸준한 전략, 장기적인 관점의 성공 사례로 아마존이 있었고, 파이는 이제 커뮤니티 중심으로 지속 가능을 하고, 이 커뮤니티를 사람을 모으는 것을 먼저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거미집은 웹 3.0은 거미집은 있는데, 그 거미집의 주인이 한 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하시면 돼요.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규제 준수해야 된다. 진짜 사람이래야 된다. 거래소 니네도 마찬가지다. 이것에 대한 신뢰 구축, 규제 준수. 그러니까 아마존이 장기적으로 봤던 거와 파이네트워크와 장기적으로 봤던 게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이게 거미집에 뜯어먹히는 사용자냐, 안 그러면 거미집의 주인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웹 2.0과 웹 3.0의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건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느린 성장을 한 거죠. 아마존의 굉장히 느린 성장이에요. 제가 이게 이거거든요. 2001년도에 처음 보여준 거니까요. 파이 네트워크 전략도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 뭐 토큰 발행 위해서 막 서두르거나 몰아붙이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 계속 재투자하고 하는 거를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라든지 우리끼리 이렇게 좋은 다시 또 파이로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만들고 커뮤니티에 만들게 한다. 그리고 이상한 거 못 올리게 하고, 그래갖고 검증인들이 잘라내기도 하고, 저도 뭘 올렸다가 상관없는 거로 잘림도 당하고, 이런 자체적인 귤이 있다라는 거, 내부 규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부 규제가 있어야지 이 거미 집에선 거미가 왕이잖아요. 지가 왕인 척하는 놈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웹이 거미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이제 아마존의 전략과 파이네트 어프로치는,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사람을 6천만 명, 1억 명 모아놓고 커뮤니티 생태계 중심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존은 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계속 만들라는 거죠. 그 인프라를 이런 거를 봤을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에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시작하니까 이게 돈 된다 그러니까 알아서 채굴하네. 지금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막 욕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이렇게 펀드 회사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어가고 월가에서 저거 토스트다, 저거 거품이다, 저거 위험하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런 인프라를 깔았는데 파이는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코인 생긴다 그러니까 알아서 스스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그 전략을 썼다. 그러니 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충성심이 높고 그것도 가짜가 아닌 진짜로 만들었다라는 거. 이런 그러니까 웹 2.0 세상에까지 그런 전통적인 전술과 전혀 다른 뭐 미끼라고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러니까 암호화폐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처음엔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었는데 막 몇천 개, 몇만 개 암호화폐가 막 생기는 거 보고 야 저거는 뜯어먹으려고 저러는 거지만 진짜로 저 사람들이 채굴한 암호화폐가 실제로 돈이 되고 그것이 어떤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정말 좋으네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소수 몇 명의 이기적인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230개국 최소한 10억 명의 사람들한테 가게 되면 야 이거는 정말로 좋은 일이 멋진 일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 지역사회에서 시작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빠르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마존에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은 이제 이런 과정을 하면서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고객 중심으로 했다.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했다. 그런데 파이네트워크는 고객 중심이 아니다. 너 진짜 사람이야? 너 우리 생태계에서 장기적으로 같이 일할 법이냐? 법인도 함부로 하지 않고 뭐 떴다방 같은 법인 얼마나 많고 뭐 대포 통장 쓰는 사람도 많고 대포폰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안 한다 그런 거.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은 고객 중심의 철학을 갖고 있었지만 파이네트워크는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 우리도 고객 중심은 맞아. 그런데 그 고객이 진실한 고객이야? 우리 생태계에 같이 쓸 고객이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존도 고객과 그것에 대한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 파이네트워크도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파이네트워크의 신뢰는 KYC, KYB 그 다음에 서로가 이게 블록체인에서 하게 되니까 블록체인으로 만드니까 트러스트 만들어주는 신뢰가 크레딧이 아니라 아마존은 아직까지 크레딧 사회잖아요. 뭐 물건 많이 하는 사람, 우수 고객 뭐 이런 게 우리도 나중에는 있겠지만 그거는 웹 2.0에서 거미 집을 만든 거미가 평가를 해주는 거지만 웹 3.0에서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 파이 스테이킹도 그게 파이 스테이킹에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파이 스테이킹 투표권이라는 거죠. 파이 코인이 이 파이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신분증이고 투표권이고 신용장이고 추천서고 위임서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신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웹 2.0과 웹 3.0의 차이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아마존 같은 데서 이제 얘네들이 배운 게 커뮤니티 베이스다. 이게 그냥 떴다 방식으로 이게 정말 돈귀신들이 후다닥거리면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커뮤니티 자체에서 써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전략은 뭐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처음에 철학이 끝까지 가져야 된다. 처음에 철학이 끝까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마존도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아마존과 파이의 철학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뭐 핵심적인 거는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볼 때 파이 가격은 아무런 걱정이 없고
참 좋은 기회죠. 그리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니콜라스 부부가 사업을 하는데 가만히 있다고 성공하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봐주는 거죠. 예, 정말 멋진 얘기죠. 감사합니다.